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사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 가운데서 대형 유통매장 입점 관련 문제, 또 지난번에 발생했던 산부인과 병원 화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의회를 통과한 프로축구단 소식까지 해서 이렇게 충북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 세 가지를 함께 짚어보면서 향후 과제들까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원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규호 교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와우팟의 이재표 제작국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 분씩 좀 발제를 해주시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논의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다뤄볼 소식은 글쎄 청주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거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형 유통매장 입점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규호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청주시 그 주정동 일대에 대형 밀레니엄 텀이라고 이제 뭐 쇼핑과 더불어서 이제 편의시설이 크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정보 중에 하나가 스타필드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복합 매장으로서 가장 큰 형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지역에도 들어온다는 이제 정보가 이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갑고 이제 어떤 그 쇼핑 편익이 증진되는 그런 이제 효과로서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이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 상인들,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이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렇게 외부에서 대형 이제 유통 매장이 들어오니까 크게 또 타격을 이제 염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북 자영업 그 대책위원회가 마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건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대개 지금 이제 찬성 쪽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실 뭐 이제 대형 유통매장 입점 관련된 거는 뭐 늘 항상 또 있었던 이슈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인데요.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느냐 아니면 시민들의 편익 증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양갈래로 이제 크게는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찬반 갈등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만 다른 두 분은 솔직하게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 대형 유통 매장 들어오는 것은 선거 때마다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반대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늘 붙어요. 지역 상권들이. 근데 이미 그 대형 그 상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힘의 균형이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만 상태로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느 쪽으로 무너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밀레니엄 타운과 테크노폴리스에 이미 상권 부지를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되면 들어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다. 지금 이게 논쟁이 될 만한 것은 이미 미미하고 소소하게 그 지역 상권들이 붕괴될까 봐 걱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지 무너졌다 이렇게 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돈이 될 거냐 말 것이냐죠. 자기들이 이미 그 밀레니엄 타운도 그렇고 뭐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다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쇼핑을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네.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이 이미 발전돼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는 온라인이냐 아니냐이지 이미 뭐 대형마트 매장이 들어온다 아니다. 이미 그런 상태는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견으로서 이제 이미 힘의 균형은 무너져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이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솔직히 말하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뭐 늘 솔직하게 말해야 되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네네. 이미 저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이광희 전 의원 얘기한 거랑. 이미 기울어졌다. 예,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지난해 그 사회조사를 한 게 있는데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40% 중반대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쇼핑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 이용한다는 사람이 30% 초반이고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상권을 이용하는 게 10% 중반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근데 사실 그 많은 국비라든지 또 지방비가 그 몇백억 대의 돈이 그 전통 상권으로 계속
수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그럼 왜 대형 업체들은 다 이 턱 깔아줬는데 못 들어오는가라고 이제 보면 일단 법제도나 조례에서 그걸 좀 통제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 몇 미터는 저 심의를 받아야 되고 네. 또 업종에서 겹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게끔 50% 이상 겹치면 안 되고 뭐 이런 예, 것들을 예. 해놨는데 저는 그 청주에 이미 3,000제곱미터 이상이 12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어딘가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 들어온 게 97년도거든요. 청주에 처음 온 게 그 뭐 옛날 얘기니까 이마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시내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시내버스랑도 마찰을 빚었었고 네.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제가 그때 매일 거기 가서 그 굿바이 해피송 나올 때까지 제가 있다가 왔거든요. 왜냐면 냉난방이 되니까 그때 집에 에어컨 없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매일 밤마다 가서 해피송 듣고 제가 집에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마트 하나에 점포가 예. 적게는 800개에서 큰 데는 한 1,800개 점포가 있는데 성안길 점포 다 합쳐도 1,1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그 대형 마트 간의 경쟁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가 돼서 시민 동선 자체가 사실 네네. 글로 쏠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근데 그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겠지만은 저는 지역 경제에 완전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예. 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문제를 발제로 좀 들고 나오신 주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편이냐, 뭐 시민들의 편익 증진이냐, 크게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정책을 실제로 펼쳐 나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해야 될 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상인들, 지역의 이제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죽여나가는, 괴멸시키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충북 그 자영업 그 대책위에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 그 상권 영향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또는 그 대형 유통마진의 그 전문가들 또 그분들의 그 의사를 모을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이런 협상 테이블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진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을 갖다 만들어 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현대적인 어떤 그 쇼핑센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사실은 시대 착오적인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법인이 들어올 때, 그 유통법인이 들어올 때 지역의 법인으로, 그러니까 본사를 여기다 둬라.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될, 그건 최소한의 이제 상생 협약 내용 중에 들어갈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역 상인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상생의 방안으로 좀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실질적인 그 현실로 보면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온라인이 워낙 지금 대세기 때문에 그런 쇼핑몰들이 이제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이제 그걸 간여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추진이 되더라도 이미 기울여졌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와서 정말로 그렇게 지역에 그러면 또 성공적인 어떤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여력을 만들어 달라고 지자체에 오히려 요구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특혜 시비가 걸릴 만한,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돈이 될 만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청주 시민 입장에서는 양보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적이 뭐 한두 번이었던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만한 특혜를 줄 만한 예산이나 이런 그 힘이면 현재 재래시장에 그런 힘들을 왜 그동안 안 줘놓고 그쪽에만 주느냐, 대기업에게만,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제는 지역 상권들을 살려야 된다는 약간의 동정론과 한편으로는 들어왔을 때 어떤 편익이 있느냐에 대한 편익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너무 많은 양보를 할 필요는 없겠다. 돈 내면 들어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이미 우리는 테크노폴리스나 뭐 아니면 밀레니엄 타운에 이미 부지 다 만들어 놨어요.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겁니다. 네. 예. 뭐 지금 출마한 후보들은 반대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견을 청취하겠다 정도가 그나마 가장 완곡한 반대 입장인 것 같고, 아예 공약으로 예, 만드는 공약으로 해서 분들이 아예 있습니다. 장소 정해놓고 업체까지 정해놓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운동장은 저는 그쪽에 네. 그 전쟁터는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거기가 싸움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한 이슈가 될 것 같고, 2016년에 한번 그 테크노폴리스 들으려고 했던 게 무산 되고 나서 다른 도시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충청권에 세종도 있고 천안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예. 왜 우리만 없냐,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에는 이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물건을 더 싸고 편리하게 사고 싶은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 에어컨 때문에 갔던 것처럼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갖다가 뭐 이 입점 자체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른 도시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휴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물품들을 갖다가 그 안에 넣게 만드는 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쓰나미라고 생각해요. 쓰나미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 붕괴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상은 저는 가장 큰 타격은 다른 대형마트들이 맞을 것이다. 예. 이제는 이제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기존의 오래된 대형마트가 망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임기응변식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갈 곳을 만들고 그리고 더 좋은 물건, 지역 물건을 더 저렴하게 직거래나 이렇게 유통 단계를 줄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어떤 지역에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쓰나미를 갖다가 그냥 그 지역 경제가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청주시의 역할이 이렇게 당장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예. 역할은 힘들 것이다. 그것보다도 주민이 갈 곳, 네네. 그다음에 좋은 물건을 합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청주시의 그 입장은 지금 이제 그 지역 상인들한테 이제 문매를 맞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반기하고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중재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선도적 입장에서 진짜 외부에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대형 유통 매장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뭐 반대할 수는 없겠죠. 시민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역 상인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타격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네. 전통시장도 그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이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자체는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죠. 다시 말해서 상생에 앞장서 가지고 리딩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역 그 상권 재단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상생 그 협의회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외부 전문가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방향성은 지역 상인들을 위한다기보다도 그냥 그 편의시설에,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논리로 이기는 자가 들어와서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저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떤 상생해서 조화와 협력을 하게끔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저는 청주시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조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시민단체가 반대한다, 환경단체가 반대한다. 지금은 이번 토론에서도 시민단체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 질서의 시장이 너무 세진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심지어는 그 시장에 동의하는 정치인들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공약으로 아예 그냥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없는 이런 청주시가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라도 좀 객관적으로 시장이 너무 커지는 거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역 상권이나 혹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보다, 유치를 하는 게 마치 성과일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이런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려되는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주와 충청북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월마트도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그런 대형 매장이라고 하면은 그 뭐 인근에도 있지만은 그 번들로 팔고 완전 외곽에 있는 창고형 매장 같은 거를 우리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성공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저 외국 들어와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 대형 매장과 백화점 합쳐놓은 것 같은 분위기, 네. 거기에다가 식당가와 놀이시설까지 예. 붙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유통 재벌화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뉴스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L 대기업이 그 새우젓 수입했다고 문매를 맞았어요. 대기업 이런 거 하면 되냐. 근데 지금은 못 살아 어디 가냐? 그러면은 마트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오늘 뭐 스타필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뭐 코스트 땡이라든지 이케 네. 땡이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좀 핵심이 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지역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얼마 전부터는 메가시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어지면 메가시티도 이제 만들어져 갈 때 결국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도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청주도 다 이제 그런 쪽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 시민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민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민들을 보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예.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번 선거에서 전부 다 그걸 공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꼭 마트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역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 로컬 푸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영역들을 계속 해서 네. 그거 힘을 늘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전세가 역전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행복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청주에서 우리는 백화점 왜 없을까? 우리는 왜 지하도 없나? 육교 없나?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 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제 상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 교수님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대적인 쇼핑시설 들어오는 게 당연히 좋죠. 저는 그 반대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 여러분들도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겉에서 보이는 이런 그 좋은 그 진열 시설 이런 것들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 건 계속 발전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유통시설을 통해 가지고 돈은 누가 벌어가느냐. 그 돈은 어느 쪽으로 유출돼서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역 상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여기는 지금 상권이 굉장히 거의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뭐 전멸 상태, 위기 상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외부 그 어떤 대기업들이 그 유통시설을 여기다가 진출시킬 때 지역 법인으로 다시 말해서 본사를 여기다 둬서 여기 우리 지역의 회사 입장에서 사업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청주시라는 이런 지자체에서 할 역할인데 그것 좀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고 네. 다 돈을 험져서 벌어가지 말고 좀 같이 이렇게 벌어가는 이런 그 상생의 그 방법을 모색해달라. 거기에 앞장을 청주시가 해달라. 네. 지역 정치인들이 해달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예. 자, 저희는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청주에서 발생했던 뭐 산부인과 화재 관련한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지표 국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네. 지난달 29일에 오전 10시 경에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 오창에서도 전화가 오고 저쪽 내덕동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많이 청주 전역에서 관찰되는 화재였거든요. 그만큼 큰 불이었다는 네. 거죠. 근데 예. 그 장소가 알고 보니까 그 사창동에 있는 산부인과였고 10층짜리 고층 건물이었고요. 또 저희가 그 캐노피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제천 지역 스포츠센터 화재였잖아요. 이 그 천장 자체가 불에 잘 타는 소재였었고 더군다나 외벽이 또 드라이비트 소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불이 그 전층으로 다 이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뭐 불행 중 다행히 그 122명이 병원 안에 있었거든요. 네. 한 5분여 만에 다
잘 대피가 돼서 끝났습니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건 다행이지만은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좀 놀라웠고 예. 더군다나 캐노피 구조 드라이비트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인명 피해 없이 잘 된 거 중심으로 보도가 돼서 저는 보면서 네네. 좀 불편했어요, 사실 그게. 예. 화재 원인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 또 원인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병원 건물을 캐노피나 예. 드라이비트 소재로 짓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보다는 잘 대피가 된 거 물론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지나치게 부각된 보도였다는 것이 저는 좀 예. 좀 눈에 거슬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사실 놀라셨을 이제 텐데. 예. 청주에서 불이 났다고 하자마자 이제 바로 모이는 분들의 페이스북이나 각종 이제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하루 종일 불 꺼질 때까지 뭐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졸이시는 거의 핵심은 제천 화재 사고 때문에 네네. 그 인명 피해에 대한 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악몽들이 있어서 더 심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거기가 산부인과라는 조건 때문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감당해야 될 그런 네네. 것을 다 같이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해졌구나, 제천 사고 이후에 이런 느낌은 전 개인적으로 좀 받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재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열 전달 소재들이 그 건축에 예. 되면서 5분 만에 그냥 바로 그 굉장히 큰 화재로 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필로티 공간에서 불이 점화되는 그게 찍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네네. 그 화재가 커지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계속 방치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예. 문제 해결에 지금 신경을 지금은 써야 될 때가 아닌가? 네. 한편으로는 인명 피해가 적었으면 다행을 느끼면서도 이런 네네. 식으로 큰 불로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그 대응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 교수님.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끼는데 여기 이재표 국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병원이라는 아주 최첨단의 아주 진짜 중요한 시설이죠. 예. 아주 안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최고급으로 줘야 될 그런 건물 형태가 병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의 그 편의성, 싼 자재, 그다음에 그 폴리스티렌이라는 아주 그 화재에 약한 이런 거 위주로 이게 건축이 됐다는 걸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도시의 그 건축 문화가 너무나 이렇게 빨리 그다음에 쉽고 저렴하고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이나 건설 쪽에 이런 어떤 그 문화 자체가 공사하기 편하고 싸고 그다음에 그냥 뭐 빨리빨리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 병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건물에도 그런 건축 문화가 그대로 이제 흡수돼 가지고 이런 그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안전의식.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이제 1차 화재가 났는데 그게 6일 뒤에 또 화재가 났어요. 예.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예. 났지만은 2차적인 화재가 그 같은 장소에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소방 관련된 그 업무를 보는 이런 분들의 안전의식, 그런 어떤 그 정밀한 그런 그 검사를 하는 이런 의식이 관리 의식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안전의식은 우리나라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좀 이 안전의식을 좀 제고해야 되겠고 건축 문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6일 뒤 났던 그 작은 화재를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화재 원인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아까 이제 뭐 열선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소방당국, 또 국과수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한 20여 명이 같이 지난 4월 4일에 안전감식했는데 일단 불이 난 장소는 정확히 밝혀진 거죠. CCTV 화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막 불똥이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 건물도 이게 이제 구동이 있고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서서 발생한 데는 신관에서 불이 난 거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화재는 이제 구관의 지하에 있는 세탁기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 29일 지난달 29일 화재의 경우에는 열선 쪽에서 불이 난 건지 아니면 거기 등들이 달려 있는데 그 등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이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굉장히 불이 강력하게 그 강렬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잔해물들이 다 그 완전 연소된 상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정확한 원인 나올 수 있을까 좀 그 궁금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열선 자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가 이제 1층에 주차를 하게끔 돼 있고 기둥 위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위에 이제 이 배관이 다 노출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살짝 덮어서 미관상 덮어놓은 이제 지붕이 있는 건데 예. 그 지붕 소재가 이제 플라스틱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갖다가 그 불의 온도가 한 1100도 정도가 된답니다. 화재에. 그럴 경우에 이걸 아연 강판으로 바꾸게 되면은 네. 한 1250도까지 내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크게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뭐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또 뭐 강화가 되고 최근에 뉴스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청주 전국 뉴스에 다 청주 이 불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병원 점검한다. 네네. 뭐가 터지고 나면은 뭐 점검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병원 같은 이런 물론 어디도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은 병원처럼 그 대피 취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뭐 사실 예전에 필로티 구조가 한창 유행했을 때도 있었고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그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알아서 그거를 좀 바꿔주는 어떤 수순을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건축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두 분, 세 분 다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선진국형 안전 의식을 갖게 되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시선은 사실은 선진국형 안전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여전히 후진국형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안에 있는 큰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주로 사망하는 제일 큰 이유가 화마에 직접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 의한 질식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는 가급적으로 피하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그 화재 발생도 쉬운데다가 그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번에 피신이나 대피가 굉장히 잘 된 측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도 충북에 뭐 청주에도 있고 네네. 제천에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도시마다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의식과 불이 나거나 혹은 여타의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신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데요. 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예. 불이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암흑천지가 되고, 그리고 그 호흡기로 예, 들어오는 그런 그 어떤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서 그 공포감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바를 못하고 그냥 패닉이 오는 거죠. 완전히 순간적으로 그냥, 그래서 그거는 훈련에 의해서만 사실은 극복이 가능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체험관도 만든 건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사회는 발전하는 듯 보이는데, 이번에도 보면 그 뭐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불이 네네. 그렇게 불길이 오르는 이런 자재는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네.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짧게 말씀드리면요. 듣겠습니다. 그 병원 지금 어떤 상태인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네. 4월 6일부터 진료 다시 개시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관은 헐고 신관으로 해서 이제 영업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네. 저는 이제 사소한 얘기지만은 거기 46명의 산모 아기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아이를 분만하러 온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부분의 그런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 같이 있는데 다 최상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의료체계 운영의 편익성, 상업성 이런 걸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피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시설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단을 갖다가 10층에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거기에 그 산후조리에 있는 사람이 10층을 걸어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네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패닉이, 생각만 해도 패닉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좀 그 사람 중심으로 좀 이렇게 네네. 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 다룰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청주연고 프로축구 단창단 소식인데요. 일단 청주시 의회까지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전 의원님께서 도대체 뭐가 통과가 됐으며 어느 정도 지금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 팀이 창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네. 겁니다. 일단 그 2010년도에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었어요. 그 당시부터 이제 프로축구단 창단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서야 지난달에 청주시에서 10억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예. 그 전달에 도의회에서 10억이 통과가 되면서 20억 정도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프로축구단이 운영을 하려면 1년에 한 55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55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때문에 십수년을 계속적으로 네네. 그 노력을 해왔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제 도의회와 시의회를 통과돼서 시드머니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창단한 뒤에 2월 달부터는 2부 리그 프로축구팀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상황이 좀 됐다고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충북 도민들로서는 왜 뭐 소위 말하는 우리도 이 프로축구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한편으로 이제 지역의 축구 발전을 기대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산 낭비 같은 것들 이게 잘 되겠느냐, 예산만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이신가요? 예. 일단 그 청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프로축구 팀이잖아요. 네네. 프로 팀이죠. 지금 뭐 여자 농구 팀이 하나 있는데 있긴 합니다. 옛날에 예. SK 나이츠라고 또 남자 농구 팀 있다가 몇 년 뒤에 서울로 갔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기억 못 하고 있는데 1983년도에 프로축구 처음 시작했을 때 제 5구단이 청주연고였었어요. 예. 그때 그게 럭키금성 황소축구단이 청주연고였었는데 지금처럼 홈팀, 원정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연고만 정해놓고 그냥 전국 돌면서 네네. 축구대회 하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거고, 그 팀도 한 2, 3년 뒤에 서울로 가서 그 팀이 지금 서울 FC가 된 거더라고요. 안양 갔다가 FC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팀이 없는 거죠. 야구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 오비도 좋아했고 하나도 좋아했는데 어쨌든 그 팀들 다 뭐 오비는 서울로 갔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청주에서 경기 몇 번 안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분명한 상실감이 있다. 그리고 제가 K리그를 제가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 있잖아요. 1부 리그가 11개 팀이고 12개 팀이고 2부 리그가 11개 팀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뭐 김포라든지 그다음에 김천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아산, 예. 안양 뭐 이런 그 기초자치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충북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라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뒷일은 모르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생기는 거는 뭔가 그냥 자존심도 높여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도민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제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조 교수님. 예,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저 자신도 그 이제 조기 축구를 상당히 했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그 이제 프로축구 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의 스포츠 볼거리가 상당히 적죠. 아까 뭐 농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을 말씀하셨지만은 축구가 워낙 우리나라에 그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 대표적인 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충북 청주 지역에 축구 이 프로팀이 생기는 거는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찬성하는 당연히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있겠습니다만 이 충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충주에서도 그 전에 헌멜구단이라고 2부 리그 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3부 2부 들어가서 저도 뭐 중계도 한 적이 있었는 기억이 좀 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대로 다 명맥을 잇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고 이게 참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주시 의회의 의원들이 그 이제 문제 제기한 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 창단이 되려면 원래는 새로 되는 도지사 혹은 새로 되는 시장이 공약으로 내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당시 김용규 의원 얘기가 그거예요. 임기가 1분기도 남기지 않은 그런 지자체, 지금 거의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누가 책임을 지려고 네네.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당시에 그 회의에서 양영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왜 그 연구 용역을 이걸 하려면 연구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연구 용역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왜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예산 55억을 네네.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일단 고민을 해놓고서 해야지. 예. 이거를 일단 덜컥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예. 이런 얘기들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10년 동안 그동안 네. 이시종 지사가 2010년도에 공약을 했으면서도 못했는지에 대해서 예. 지금 그 당시에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97년도에 대전 시티즌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그런데 지금 대전에 그 시티즌이 어디 갔을까요? 그 2006년에 시민주 공모로 결국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주 공모를 했다가 지금은 하나금융으로 2019년도에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지자체가 담당을 하기는 지나치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데다가 효과도 뭐 시민들을 좀 결집시키고 단결시키기보다는 따로 노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은 왜 우리 애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된 우여곡절을 뚫고 의회를 통과를 해서 단체장들이,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의회가 추진을 한 측면이 됐어요. 이거를 통과시킨 분들이 이번 지자체에서 몇 분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정확하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실적인 부분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10년이 이제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례를 보면 뭐 대부분의 이제 FC, 그러니까 시민구단 형태나 지역, 이게 청주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와 시, 그다음에 이제 청주 FC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올해는 10억, 20억 만들었지만은 운영이 되고 나면 그 매년 한 20억씩 돈을 내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모자란 부분, 그러니까 50억이라고 했는데 어디 보면 또 67억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최소 15억에서 한 20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스폰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는 기업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프로야구도 그런 팀이 있는데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광고 스폰서를 바꿔가면서라도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려스럽고, 지나간 뭐 다른 팀들도 봐도 그래서 뭐 여러 번의 변신을 겪으면서 지배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도시가 바뀌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오는 형태가 있는데, 뭐 제가 쭉 사례 보다 보니까 그 어디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LPG 무슨 그 충전소 운영권을 줘가지고 그걸로 그 뭐 적자를 면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의 방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관중들이 많이 오고 표가 많이 팔리고 광고가 붙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정상적인 방법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 사례를 봐도 또 팀이 너무 잘 나가면 선수들도 연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유럽에서 잘 나가는 팀들도 다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이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건 분명하다. 예.
그 방식 뭐가 합리적인 것일까는 생각해 보고 정말 궁여지책을 찾아서라도 뭔가 만들어갈 필요는 있는데 그런 고민들 이제 아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바뀐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앞섰는데 지금 이제 예, 최 교수님. 예, 두 분 말씀 저는 뭐 같이 동의하는 편이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스타필드 그 대기업 그 외부 지역에 있는 그런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통시설로 들어오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우리 지역에 이렇게 관심 있는 그 스포츠 팀 만드는데 사실은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걸 일조로 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예, 그런 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제 어떤 그 환영할 만한 그런 이제 메리트를 만들어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만드는 그런 누가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어렵게 도에서 20억 내고 시에서 20억 내고 해서 이제 어렵게 이제 출범은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스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 지역의 여러 개의 그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 시민들이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하는 식으로 저는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정책을 좀 만들어서 네. 좀 이렇게 같이 공동의 소유, 공동의 운영 뭐 이런 걸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엘리트 축구만이 아니고 시민 전체 생활체육으로 생활축구로 가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우리 청주의 그 유소년 축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주 그 앞선 그 성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엘리트 축구 그 스타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인기 있는 그 여성 풋살이라든가 여성 축구들도 좀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어울리면서 시민들이 같이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축구 정책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방법은 있을 것이다. 의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게 그건데요. 예. 시민들 혹은 팬들의 어떤 열화 같은 힘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의회를 통과를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다른 나라 보면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그런 명문 클럽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거나 그래서 팬들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단 운영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시민들의 어떤 기반 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매년 적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감당을 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우려가 있고요. 일단은 프로축구팀 창단된다니까 좋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책을 담당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그렇게 쉽게 통과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우려스러움이 좀 있어서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우리 지역도 이제 프로축구 팀이 있어서 응원할 네네. 곳이 생기는구나에 대한 기대감과 예. 이 예선 적자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꾸도록 할 수 예. 있을 것인지 두 개가 동시에 또 교차하는. 화살이 또 돌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요. 네, 그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네요. 자, 오늘 세 가지 뉴스 이슈 함께 다뤄봤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충북 관련한 이슈들 중에서 이제 청주 관련된 핫 이슈들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청주의 모습을 떠올려봤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